예, 사회 모의고사 한번 보실까요? 자, 1번은 이제 등록 신청하고 관련돼서 결격 사유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1번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그랬습니다. 할 수가 없다. 그럼 등록 신청이 안 된다. 저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용어가 달라졌지만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늬만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 가정법원에 선고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결격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등록 신청은 할 수가 있어요. 1번에다가 답을 많이 고르실 겁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보시까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복권 된 자 그랬습니다. 복권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권되지 않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으니까요. 등록 신청을 못했지. 여기는 복권이 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얼마입니까? 3년이 이미 경과됐습니다. 3년이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년까지 가지 않으니까 세 번째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도로교통법. 그럼 이 법이 아니라 저 법입니다. 여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그래야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5번에 보실까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근데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등록 신청을 못 합니다. 결격 사유 어디입니까? 요 5번이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은 5번, 1번에서 5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어렵지 않고요. 자, 중개업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쭉 내려보실까요? 요 네 번째 문제가 19회, 20회, 21회 연거푸 세 번을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중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대신에 중개업에서는 객관과 주관을 모두 종합했습니다. 네, 중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오로지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주관일까요? 아니면 둘을 아예 합할까요? 게입니다. 합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네 번째 보실까요? 4번 보실까요? 2번에 4번 보시면 중개에 해당된지의 여부는 진정으로 이런 진정으로 소리 때문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게입니다.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 그럼 나중에 중개 아닌데 본인이 보수 받고 싶으니까 이거 중개다라고 우기면 되겠냐입니다. 주관적인 부분은 모두 빼야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또 중개 맞는데 나중에 사고를 쳐놓으니까요 중개 아니라고 자 그런 소리 할 거니까 여기는 오로지 주관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만 주관 객관도 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제3자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판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아주 엉뚱한 소리였으니까요. 기운이시고요. 나머지는 정확하게 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하죠. 중개대상물. 뭐 시험 문제 매년 나올 정도니까요. 네, 여기는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원입니다. 자, 완성되지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를 정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됐다. 몇 동 몇 호를 받았다. 떼서 받았다. 분양권. 첫 번째는 분양권입니다. 중개상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쓰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업번 들어간 1번, 2번은 틀렸다. 그럼 벌써 3, 4, 5가 답이다. 하나 보니까 두 개 떨어졌습니다. 네 번에 보실까요? 영문장은 자꾸 나오는데 권리금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영업용 건물의 비품 그리고 영업상의 노하우. 자, 이제는 2015년 5월 13일부터 우리 권리금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통과가 됐고 법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호가 돼요. 기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 여기 이제 권리금이니까 중개상에 해당하지를 아예 않습니다. 형체도 없고요. 그냥 먹이 좋으니까 장소가 좋아서 받는 돈이니까 중개 보수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금쟁이도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자, 니은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니은번 들어가는 3번 그리고 5번 중에서 답이구나. 벌써 이렇게 둘로 이제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뒷끝번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를 조립돼서 이게 쉽게
분리철거가 되고 여기가 이제 정착물이냐입니다. 분리철거가 그냥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착물이 아닙니다. 삼면에다가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해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또 없다고 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기둥 그리고 벽 그리고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붕 외에 옆에는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데 그럼 여기는 주벽이라고 할 것도 아예 없다고 했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딱 한마디로 세차장 구조물이 거물 같은 정착물이냐 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동 해체나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착물이 아닙니다. 디귿번도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1번에 저 끝으로 가보실까요? 입주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당첨도 안 됐고 사업주체하고 계약도 체결 안 했고 이런 경우는 중개상이 아닌 내용입니다. 그럼 니은번, 디귿번, 니을번 정답은 5번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3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있고요.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답은 정말 쉽게 나왔네요. 변경신고 그리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가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일로부터 업무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개인이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언제입니까? 업무 개시 전이었습니다. 괜히 또 뒤에 7일 이내가 왜 나왔습니까? 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돼요. 입니다. 2번도 X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을 때는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미 늦었을 것 같은데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신고 언제입니까? 업무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열흘도 아니고 입니다.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여기도 X입니다. 자, 네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또 나왔죠. 이전 후에 분사무소 등록관청,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다 이제 해야 된다. 맞습니까? 신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하죠.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오래 주된 사무소, 이전 후도 아니고 이전 전도 아니고 입니다. 여기는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4번도 X. 그리고 5번에는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이며 맞죠? 근데 그 교육의 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뿐이다. 누구도 받습니까? 연수교육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받습니다. 종업원도 받습니다. 속에서 욕 나옵니다. 2년마다 하면서 두 사람입니다. 개업 공인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습니다. 그 문제는 꼭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여기도 등록 기준인데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뭔가 정말 중요한 거 별표 여기도 3개가 기출문제도 유사하게 나왔네요. 먼저 자본금 맞는지 보실까요? 상법상 회사 맞는데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이죠. 벌써 3천 때문에 X. 1번 안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개업 만을 그럼 경험 못 하겠네요. 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을 하여야 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중개업과 겸업도 가능해요. 입니다. 여기다가 중개업만 그럼 14조는 뭐냐 결셔야 됩니다. 여기가 벌써 틀렸고요. 자, 세 번째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벌써 이상하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책임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여기도 X입니다. 자, 뒤에 이제 임원이나 사원의 숫자 그거 맞았네.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아주 황당하게 틀리지는 않고요. 앞에를 슬쩍 틀리게 해놨습니다. 이제 3분의 1도 과반수, 반수 이상 낼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5분의 1, 그것도 다 있습니다. 3분의 1, 369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요. 대표자나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앞에를 보세요. 무슨 반수 이상 1,000원. 전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대표자도 받고 책임자도 받고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모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엉뚱합니다. 5번에 보실까요? 건축물 대장 기재된 사무소의 건물에 사용권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한다. 아주 정확하죠. 사용권 있으면 되니까 사용대차도 괜찮고 임대차도 괜찮고 전세는 소유권도 다 괜찮고 입니다. 5번이 정답.
5번은 5번입니다. 자, 6번에서 이제 틀린 거 간단한데요.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2번, 자, 3번 보실까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그럼 교부는 서울에서 교부 받았는데 저 아래 부산에다가 사무소 두고 있다. 내 고향 부산이니까 그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관할 시도자가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사무소는 저 부산에 있을 때, 그랬을 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절차를 누가 이행할까요? 청문은 누가 할까요? 그럽니다. 청문 누가 합니까? 가까운 쪽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쪽이면 사무소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엉뚱합니다. 무슨 교부가 절차를 하고, 여기가 이제 X입니다. 자, 뒤에 이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한다. 아예 살짝 바꿔놨죠. 자, 먼저 그 절차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그리고 시도지사가 하고요. 그리고 지가 못하니까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슬쩍 바꿔놨습니다. 아주 엉뚱한 문장. 대신에 중요한 문장이니까 세 번째는 꼭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틀렸습니다. 6번은 3번만 틀렸고요. 그 다음 7번도 아주 간단하죠. 게시. 사무소 벽에다가 걸어 놓을 거. 근데 게시할 건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사업자 등록. 우리 게시 나중에 등록증 받고 나서 그 후에 보통 할 건데 무슨 사업자 등록증을 왜 게시를 합니까?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 안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그런 것들은 게시를 안 해요. 확인 설명서가 되건 매매계약서도 게시는 안 합니다. 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게시할 소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증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업공사 그러면 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요율표, 그리고 한도표도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도 걸어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없었죠. 그입니다. 1번이 바로 이제 걸어놓지 않는 소리고요. 그래서 7번은 1번. 그리고 8번 쪽에서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랬습니다. 될 수 있는 자. 그럼 문제가 없는 분. 자,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근데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컨닝하신 분 사무소 가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을 가지 마세요. 자,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괜히 또 5년 가야 근무합니까? 그거는 시험장이었었고요. 여기는 중개보조를 얼마든지 여기는 근무는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결격사회에 컨닝하신 분 어디가 있습니까? 입니다. 12개 컨닝하신 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1번이 바로 근무는 돼요. 고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2번에 보실까요? 도박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잠시 보류해봐. 그러면 중개사무소 근무도 보류해봐. 고소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맞죠? 2번 맞고요. 그리고 300만 원의 벌금은 300만 원 이상이니까 들어갑니다. 선고를 받고 1년, 3년을 가야 되니까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하다 1년만 경과돼도 아직 멀었다 2년 더 가야 된다 총 다해서 3년을 가야 요 3년을 가야 등록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근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실까요?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경과가 됐으면 가능한데 경과가 안 됐으니까 그건 뭐 못해요. 안 돼요. 결격사유입니다. 5번 쪽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면 괜찮을 건데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결격사유에 들어가네요. 딱 1번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번, 8번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쪽에서는 휴업하고 폐업이 또 나왔죠. 3개월 넘어갔을 때 휴업. 6개월까지 가능했었고요. 아픔은 가능했었고 연장도 6개월 넘어갈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 재개신고, 그리고 완전 중개업 안 하겠다는 폐업신고, 등록증 붙였던 휴업과 그리고 폐업신고, 그리고 폐업신고는 간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집행 들어옵니다. 자, 먼저 틀린 건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근데 네 번째 보실까요? 또 나왔죠. 휴업이나 폐업신고는 방문, 직접 방문 외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재개나 변경신고만 가능하지 휴업이나 폐업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9번에서는 4번. 그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0번 쪽에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쭉 내려오시면 이제 뭐 확인 설명서 종류 4종류 맞고요. 그 다음에 4번까지도 어렵지 않은 3년 맞았고요. 네, 5번을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이제 확인 설명서네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준다고 했습니까? 취득하고자 그거는 바로 확인 설명이었었고요. 쌍방한테 모두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뒤를 봐야 된다.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럼 취득한테 줄랍니까? 이전한테만 줄랍니까? 말이 안 되죠. 쌍방한테 다 줘야 돼요.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그 일방한테 설명하는 것은 확인 설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취득 쪽에만, 모른 쪽에만입니다. 여기는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10번은 5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쪽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아까 보셨던 건물 조교 보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또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11번도 별표, 여기도 3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토백은 전혀 다른 게 건물 조교 다릅니다. 거래했으니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라든지 계약일, 그리고 거래 금액 같은 돈, 권리 이전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그리고 이제 물건을 언제 인도를 해줄 건가, 인도 일시, 그 밖에 약정 내용,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재가 됩니다. 자, 먼저 필수적 기재사항인 건데 여기는 아닌 것은 박스에서 모두 몇 개입니까? 아닌 것.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괜히 또 인 거 찾아놓고 개수 딱 나오니까 맞았다. 뒤통수 맞았다.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죠. 물건의 표시는 당연히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들어갔고요. 아닌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예정 금액 또 나왔죠. 거래 금액이 바로 거래계약서 기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나왔고요. 니은번. 그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지 잔금 치를 때 넘겨주겠죠. 거기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몇 일. 그다음 1번에 권리 관계 아니라고 있고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네요. 어떤 권리가 넘어갔냐고 그입니다. 4개 봤는데 아직 하나 나왔습니다. 그다음 민번에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정말 많이 나오는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서 이미 다 있는데 우리 거래계약서에다가 뭐 쓰시라고, 이 지역은 도시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걸 왜 써요? 주택맞게 그입니다. 2개 나왔고요. 그다음 B번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건물 조교할 때 첫 번째 누가 계약을 했을까요? 인적사항 당연히 써야 되겠죠. 라고 아닌 거 고른 거니까 아직까지는 2개. 그 다음에 15번에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인 금액, 세금, 공법은 거래계약서에 안 나옵니다. 또 거래계약서다가 취득세 얼마입니다. 이렇게 쓸 겁니까? 아니죠. 그입니다. 확인 설명에서 이미 다 했고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3개 나왔네요. 취득 관련된 조세는 안 쓰니까 그러면 니은번, 미음번, 그리고 시옷번 요 3개가 바로 이제 여기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안 하는 것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특히 니은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12번 쪽에서 이제 금쟁이인데요. 근데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그럼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물의 매매를 어불했을 때 첫 번째 금쟁이 매매 알면 초과할 때 매매 나왔네요. 이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몽땅 대리했을 때 사망률 2반감이네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사망률 2반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 소유권자 모두 들어갑니다. 얘도 직접 거래로 3학년 2반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랬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를 중개를 하는 거 제한받지 않았다고 했죠. 전매 제한 된 그랬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거면은 얼마든지 사고팔고가 된다는 겁니다. 답은 4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는 그 문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금쟁이가 아니죠. 5년 안 묶여 있는데요. 투기 과일지구 그입니다. 4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그 다음 5번에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등록 개업 공사임을 알면서 매매 알면 할 때 두 번째 금쟁이 나왔네.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금쟁이 맞네요. 두 번째 금쟁이로 걸려서
1학년 일반의 국가대표 유니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1번 맞습니다. 축구 엄청 잘할 겁니다. 자, 13번 쪽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12번은 4번이 정말 여기는 해당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해당됩니다. 자, 13번 쪽에서 겸업제한 쪽에 보실까요?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게 뭐가 될까? 겸업 6개는 매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2번 쪽에 보실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그 모든의 불칙도 있을 건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앞쪽에서도 나왔었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한번 떼볼까요? 불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 대행을 할 수가 있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경매 경자도 몰라요. 그입니다. 자격증도 없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2번에서는 이렇게 꼭 법인이 아닌 중에 불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업무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겸업도 약간 다르고 그입니다. 2번이 바로 틀린 거 그입니다. 자, 14번 쪽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재인데요. 제재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2번, 3번까지도 4번까지도 어렵진 않고요. 이제 뒤쪽입니다. 자, 5번 쪽에 보실까요? 개설 등록에 미달이 있습니다. 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날로부터 그리고 3년 이내는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자, 등록 기준에 미달했을 때 그러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3년 안 가서 바로 마련해서 거기다가 채워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을 가야 됩니까?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등록 취소가 됐는데 3년이 됐는데도 자본금 5천만 원 마련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3년이 됐다고 등록 신청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은 여기는 3년하고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려면 결격사유 그리고 등록 기준의 미달 자 이런 것들은 3년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예산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같은 게 아주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에서 시도지사에 이게 박스 같은 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고유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박스에서 모두 몇 개가 될까요? 자, 오다 가다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하는 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모두 몇 개인지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에 실무교육의 실시 맞죠?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은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이 있는 직무교육은 조금 다른데요. 그 두 개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요. 첫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기업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제사업의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누가 장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권자조계입니다. 장관하고 협회는 짝짝꿍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아닙니다. 아직 한 개입니다. 다음 디귿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본 누가 내줍니까? 우리는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받습니다. 2개 나왔습니다. 기업번, 디귿번 나란히 2개 나왔습니다. 1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업무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쫄다고. 그럼 시도지사 아니네요. 기입니다. 자, 비읍번에 이제 여기 어려울 건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리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의 대부분 관리하고요. 자, 대신에 이제 여기에 정책심의위원회 바로 운영은 바로 정책심의회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위원장이 알아서 운영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쪽이라고 하고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도 임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비호번 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의 지도나 감독은 오로지 지도 감독 누가 합니까? 지부가 됐건 지회가 됐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장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안 나오네요. 2개 말고. 1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업무 절차. 여기는 등록관청 그러면 안 되고요. 신고 관청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바로 물건 소재지니까 등록관청하고 그리고 신고관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아니고 그럼 기업번하고 디귿번 2개밖에 안 나왔다. 15번 같은 거 잘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16번에서 이제 중개계약, 뭐 전속중개계약 이런 게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거고요.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에 보실까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 쪽에서 이 문장 어려울 건데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스스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스스로 돼요입니다. 왜요? 안 해주면 전속개업공사가 아예 중개를 신경을 안 쓰면 알리 내가 준다고 대문 앞에 방 있으면 안 됩니까? 50%만 주면 돼요.
그리고 소요 비용만 주면 돼요. 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보수 다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반토막만 줄래. 네가 안 해주니까 그입니다. 자, 1번 할 수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다 그러면 X고요. 1번 같은 문장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16번도 별표 3개입니다. 자,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던 우리 개업공사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의 공법상 아주 중요한 거 나왔죠.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가 관한 사항을 근데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공개 안 합니까? 그거는 거래계약서에 안 쓴다고 했지. 공개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록 취소를 받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아주 엉뚱하고요.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여기를 잘 보실게. 소속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해서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 법 시행 규칙 별지 서식에 따르면 중개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 잘 보셔야 됩니다. 소속 공인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행하는 거하고 거의 관련 없을 거니까 개업공사만 서명 날인 한다고 돼 있지 같이 함께하라는 것은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입니다. 이 문장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 3번도 아주 엉뚱한 소리고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자,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위쪽에 아래쪽에 봤는데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맞네요. 자, 위쪽에 이전용, 아래쪽에 희망이 줄기차게 들어간다는 취득용.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니까 또 제재가 있어야 할 건데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등록관청은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제재가 뭡니까? 거인 3명의 결전에서 봤을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교부 보존은 뭐가 된다고? 그 위반은 업무정지밖에 안 됩니다. 등록 취소는 공개 잘못했을 때 기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이제 16번은 4번만 별표 3개감이고요. 얘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었다. 기하셔야 됩니다. 자, 17번도 별표 3개 넣으시고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인데요. 자, 거래신고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를 조금 통하지 않아서 좀 걱정되시긴 하실 건데 거래신고도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2개는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서 쓰게 되면 바로 60일 내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하면 되고요. 방문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대리만큼은 전자문서가 안 되니까 직접 싸들고 가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거기다 이제 변경신고, 정정신청, 신고필증 받아보니까 수정할 게 생겼다. 그게 정정신청입니다. 아주 약하고 대신에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달라진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거래 금액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를 해서 그리고 없어졌을 때 해제 등의 신고는 할 수 있고요. 거기다 이제 당사자도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경신고와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주택거래 신고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은 해변가에 없더라. 기억이 됩니다. 근데 설명 중에서 옳은 거 별표 3개 꼭 해주시고요. 17번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 반드시 꼭 공동입니까? 1인이 죽어도 신고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죽어도 안 가겠다고 멱살 잡고 질질 시공구청을 끌고 갈 겁니까? 못하면 1인이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 신고할 때 바로 거래계약서 4번을 첨부를 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제출하는 게 아니라 1인이 제출을 해요. 반드시도 앞에 틀렸고 그리고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도 전혀 엉뚱하고 가위바위보입니다. 1인 제출합니다. 1번 엉뚱하고요. 2번 보실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15일 맞죠? 자, 뒤에 보시면 개업공인사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했을 때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오려 60일 그러면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개업공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7번에 2번이 맞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장 꼭 주의하실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허가 세다는 거 알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의제 규정이 공법 교수님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받은 경우는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있으면 60일 넘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추가 선물이 날라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해야 돼요. 의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도 거기는 국토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인중개사법으로 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도 받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후에 중개행위로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바로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근데 저 앞에를 봐야 됩니다. 폐업을 했다는데 여기입니다. 폐업을 했다는데도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으로만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폐업을 했으면 더 이상 아닌데요. 그때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황당하겠지만 거래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도 X였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에, 이 문제 많이 당합니다. 등록관청에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관청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산에 있는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물건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신고관청역입니다. 여기는 신고관청 그래야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17번 쪽에서는 2번만 맞았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 17번 거래신고는 2개가 나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시면 거래정보망 그랬죠. 망 운영할 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뭐하라 전체적으로 얼마,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고, 그리고 지역성을 대표성 확보한다고 몇 개에서 얼마, 2개에 30이겠죠. 그리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2분 뭐하라, 설비 늘어 터지면 속 터지니까 제대로 확보해라. 그리고 30일, 그리고 3개월, 1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운정해일, 지정취소 할 수 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네, 틀린 것은 그랬고요. 500명 맞았죠. 1번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정보처리 기사하고 기능사 그렇게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죠. 말이 통하는 맞고요. 한 명씩 있는 거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바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업에는 거래정보망이 운영이 없답니다. 없다는 게 맞아요. 3번도 맞았습니다. 근데 5번에 보실까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 나왔죠. 앞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했지. 여기다가 또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사업자는 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돈 받았을 거니까. 나중에 안 돌아가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골탕 먹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 잘 나가다가 저 끝에 취소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맞지 해야 한다. X요. 거기 때문에 그 한 문장 때문에 X 틀렸습니다. 자, 19번 쪽에서 이제 중개보증 고용했을 때 설명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업무상 행위니까 본다. 1번은 정확하게 업무상 행위 본다. 맞았습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2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존을 해고를 했을 때는 너무 그냥 간단하고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해고를 했을 때 신고 안 합니까?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열흘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입니다. 19번에는 당연히 2번이 아주 엉뚱하네요. 걔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쪽에서 이제 보증 설정이 나왔고, 보증 설정은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보증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꼭 통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 설정 하세요. 자, 금액 주된 사무소는 2억, 법인은 1억, 공인중개사는 바로 개업공인사, 그리고 부칙하고는 얼마고요? 1억이고 소속 보고 설정하라고 절대 안 했고요. 그리고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만료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변경이 되고요.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빠져나가면 15일 이내에 둘입니다. 보험하고 보증보험은, 그리고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요. 새로 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탁만 보전, 또 그리고 공탁만 3년 안에는 사망을 했어도 폐업을 했어도 공탁금을 못 찾아가.
그리고 제재가 있었습니다. 보증 설정 안 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설정했는데 변경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명령 규정에 위반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별표가 1개월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게을러 갖고 거기는 반명 보이게해서 봤으니까 거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자, 20번 쪽에서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업무 보증 설정입니다.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4번까지 쭉 보면 어렵지 않는데요. 근데 5번 너무 그냥 간단하네요. 중개 보존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고의로 인한 위법 행위로 거래 당사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우리 개업공사는 이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죠. 고용인의 행위나 바로 개업공사의 행위나 네가 고용해서 쓰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사고 치는 것도 책임을 가지지라고 했습니다. 뭐 책임을 지는데 왜 책임을 안 집니까? 너무 간단하게 5번이 틀렸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 20번도 이제 5번이 틀렸다는 거 금방 알고요. 그 다음 이제 포상금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하시려면 포상금. 자, 먼저 누구를 신고했을 때니까 아무나 신고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무거운 줄에 두 사람. 그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거짓으로 등록을 하시는 분, 3학년 위반해서 봤던 분, 국가가 뭐 빌려주는 거 아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신 분, 그 사람을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포상금 얼마나 한다고요? 50만 원. 근데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공소제기만 돼도 그리고 기소유예 결정이 나도 포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국고에서 미뤄도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100분의 50. 예. 그러면 25만 원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신청했을 때 안 준다고 했고요. 조회를 하고 의심 많다고 했습니다. 결정하고 나서부터 1년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바로 내준다고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고요. 네,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건 이상을 여기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준다. 그리고 접수가 됐을 때에는 최초로 신고를 했던 분. 우리 공동에서는 협의가 되니까요. 그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협의된 방법으로 더 우선해서 먼저 준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21번 쪽에서 포상금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게 뭐가 될까요? 자, 1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불법 중개 행위를 했던 개설 등록 개업공사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는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에 전혀 안 들어가죠. 아까 무거운 줄에 두 사람 거기다가 양도되어 하신 분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야지 그 사람 신고라고 했지 무슨 일본 같은 사람 신고를 왜 합니까? 오히려 신고를 잘못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1번은 신고 대상 자체가 전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까지만 보실 건데요. 공인중개사법의 설명인데 여기는 틀린 게 뭐가 될까요? 자, 설명 좀 전체적으로 해놨습니다. 뭐 장래 건물 당연히 뭐 포함된다는 거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공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금방 봤고요. 3번입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대통령, 할애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래야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주 엉뚱했었죠. 22번은 3번이 바로 틀렸다. 라고 해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점검하실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제 23번부터 다음 시간에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